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로 하죠. 그럼 실근이니까 아마 문제 구조상 근과 계수행하기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저 두 군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알파와 베타를 각각이 얼마인지 이건 아마 구해보면 이제 실근이 나오겠지만 루트를 끼고 있는 실근이 나오겠죠. 그 알파 베타를 각각 여기다 뒀어요. 작은 변을 알파, 큰 변을 뭐 베타 이런 식으로 뒀을 때 그 내부에 내접하고 있는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려놓고 이 정사각형 넓이와 둘레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밑에 있는 얘랍니다. mn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 정사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려면 한 변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K라고 합시다. 이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K라고 할게요. 그럼 이쪽도 K, 여기도 K, 얘도 K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뭘 써야 되냐면 닮음의 성질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좀 문제가 편해져요. 근데 닮음이 되는 삼각형이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 위에 오른쪽 전체. 근데 그 중에 셋 다 닮음인데 이 문제 구조가 K 값을 정리해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을 보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럼 이쪽에 있는 이 변 길이 있죠? 위에 잘라낸 이 변 길이는 알파에서 K를 뺀 길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K가 될 테고 이쪽에 있는 변은 베타에서 K를 뺀 변이니까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럼 둘의 닮은 비율이 여기 알파 마이너스 K 대 K의 비율은 이쪽에 K 대 베타 마이너스 K의 비율과 같겠네요. 그래서 내양 외양을 곱합니다. 그럼 이쪽을 곱하면 K 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외양을 곱하면 알파 베타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K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좌변 K 제곱, 우변 K 제곱이 지워지고 이제 알파 베타 대신에 2, 그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4를 대입하게 되면 0은 2 마이너스 4K 따라서 K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저기는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나왔다는 얘기죠. 따라서 둘레 길이는 2가 되고 넓이는 4분의 1이 돼요. 그럼 2분의 1과 4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근데 제곱 앞에 있는 계수가 4네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두 근을 가지고 이게 두 근이 될 테니까 2차식을 작성하려면 x제곱 두 근의 두 근 합치면 4분의 9 거기다 부호 반대 마이너스 4분의 9 x 두 근의 곱 플러스 2분의 1 0 근데 지금 여기 x제곱 앞에 4가 있죠. 양변에 4를 곱하면 4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는 0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9 n의 값은 2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7이 정답이겠네요. 다음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저기 이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친구가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했죠. 이거 어떻게 잘못 적용한 것 같아요? 잘 보면 A가 있어야 될 자리에 B가 있고 B가 있어야 될 자리에 A가 있어요. 그렇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정확히 A와 B의 위치를 바꿔서 쓴 거죠, 이 친구가. 잘못 적용한 거죠. 어쨌든 잘못 적용해서 이 방정식 잘못 적용한 상태로 해를 구했더니 알파 베타의 해가 나왔답니다. 근데 이 친구 뭐 본 건 있어서 뭐 했나요? 치환했죠. 공통부분 나왔으니 1단계 보면 나 치환할래. 그래서 치환을 한 거예요. x 플러스 4를 k라고 x 플러스 4를 라지 x라고 둔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잘못 본 상태로 근의 공식을 대입한 거죠. 그럼 라지 x의 값은 이 친구가 구하는 방정식은 지금 라지 x에 대한 2차 방식이니까 라지 x 값은 원래 방정식이 2a분의 a인데 저 친구는 2b분의 1을 썼죠. 그럼 여기 a 값을 k로 보고 b 값은 1, c 값은 마이너스 8일 때 원래는 2 곱하기 k분의 1을 써야 되는데 2 곱하기 1분의 2를 쓴 거예요. 그리고 a,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k의 제곱 마이너스 4bc 그러면 k제곱 플러스 32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실제로 지금 근이 두 개인 상태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똑같은 상태의 부마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의 해를 구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 하에 이 두 개의 x값 중에 하나를 p로 두고 하나를 q로 뒀다는 얘기예요. 그럼 느낌상 그냥 얘를 p로 두고 얘를 q로 뒀다 뭐 이렇게 봅시다. 물론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순서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번 둬봤어요. 제가 p, 얘가 q. 그러니까 여기 있는 2단계는 뭐냐면 2단계는 뭘 쓴 거냐면 위에서 보면 라지 x가 x 플러스 4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스몰 x 값이 알파, 베타인 거예요. 스몰 x 값이. 여기 스몰 x 요 자리에다가 알파를 대입하고 스몰 x에다가 베타를 대입했더니 얘네가 라지 x가 됐는데 지금 라지 x 값은 두 개로 표현되죠. 스몰 pq로. 그래서 이게 p고 얘가 q 이렇게 봤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사실 1단계, 2단계는 그냥 확인하는 과정이고 뭐 딱히 내가 고쳐 쓸 건 없어요. 밑에는 이 가로를 보니까 알파 플러스 5를 계산했네요. 근데 위에 보면 알파 플러스 4가 있잖아요. 양변에 1 더하면 될 테니까 이 알파 플러스 5는 p 플러스 1로 바뀌고 여기 베타 플러스 5는 q 플러스 1로 바뀌겠죠. 이걸 계산하면 2가 나온대요. 분배해 봅시다. 이 상태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pq 플러스 p 플러스 q 플러스 1은 2 이렇게 되죠. 여기서 선생님이 그냥 pq를 직접 계산했어요. pq의 곱을 계산해 봅시다. 얘네들이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분모는 4가 되고 분자는 합차가 되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루트의 제곱은 루트 없어지고 k제곱 플러스 32. 그럼 여기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지워지고 얘는 마이너스 8이 돼요. 그 다음 p 플러스 q 얘네들이 더해요. 그럼 2로 통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는 플러스 루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니까 이 플러스 루트 부분과 마이너스 루트 부분 지워지고 k가 두 번 더 셈 돼서 2k가 돼요. 약분하면 k가 되겠네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pq값 마이너스 8, p 플러스 q, k 따라서 k값은 얘 마이너스 7 넘어가면 플러스 7, 9 k가 9가 나왔죠. 근데 지금 문제가 k 값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k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서부터죠. 다음 2차 방정식을 올바른 두구를 구하라는 얘기는 위처럼 근의 공식을 잘못 대입하지 말고 제대로 대입하라는 얘기죠. 9를 대입합시다. 9 x 플러스 4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것도 그냥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뭐 치환해도 괜찮을 것 같죠? 9 라지 x 제곱 플러스 라지 x 마이너스 8은 0. 인수분해가 여기 9 라지 x x 여기 8 여기 1 이쪽이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이렇게 좀 되겠네요. 그러면 x의 라지 x의 값은 9분의 8 하나 또는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 라지 x 값 구하는 게 아니고 스몰 x 값 구하는 거니까 x 플러스 4가 9분의 8 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따라서 x 값은 얼마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28인가요? 그렇죠? 여기는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됐나요? 이 문제는 이런 방식도 있어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끝에가
올바른 두근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럼 두근의 합 구하는 공식은 두근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아는 공식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럼 2차항 계수와 1차항 계수만 알면 되죠. 그럼 상황상 이렇게 치환을 해도 괜찮은데 이거는 문제 지금 설명했으니까 지울게요. 이래도 괜찮은데 얘를 분배해서 2차항과 1차항만 찾아내세요. 2차항은 9x제곱이 될 테고 1차항은 이쪽에서 8, 9, 72x가 나올 테고 여기는 플러스 x가 나오죠. 그럼 플러스 73x 이렇게 되겠네요. 뒤는 몰라도 되고. 그럼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이게 답이겠죠. 뭐 이래도 됩니다. 다음 2차 방식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네, 갔다 오세요. 자, 2차 방식 두근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이런 거 똑같진 않지만 이런 상태 우리가 그 전에도 풀었었어요. 그러니까 F 알파가 뭐 2알파이고 F 베타가 2베타일 때 그러면 이걸 넘겨서 F 알파 마이너스 2알파는 0이 되고 이걸 일반화시키게 되면 물론 F 베타 마이너스 2베타도 0이 될 테고 이걸 일반화시키면 fx 마이너스 2x는 0을 만족하는 이 2차 방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이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얘가 fx 마이너스 2x라는 식이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얘가 만약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식이라면 뭐 이렇게 됐었다라는 거죠. 넘겨서 이제 이런 문제를 푼 적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어렵게 똑같은 형태인데 좀 더 어렵게 배열되어 있어요. 이건 일단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그럼 보통은 여기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식들은 그냥 알파와 베타처럼 간단하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반화 시키기가 편하거든. 알파와 베타가 근이니까 걔는 그냥 x라고 두자. 그러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뭐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면 이거 이항하면 f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 이런 꼴이니까 일반화 시키면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화가 똑같은 문자에 대해서 처리가 x로 바꿔버리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차수가 2차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화 시켜도 없다는 얘기죠. 2차식에 2차를 대입하면 4차식이 되기 때문에 형태가 너무 불편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어쨌든 알파로 바꾸면서 오른쪽과 관계되게 서로 연계되게 식을 정리해야 되다 보니까 먼저 첫 번째 봐야 될 것. 이 식을 보면 이제 우리가 반사적으로 느껴질 게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거죠. 좀 이따 만약 문제를 풀 때 x값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며 x제곱의 개수가 혹시 1인 2차 방정식이 있다면 걔는 제인 거예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거일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 추가로 근과 계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1. 여기까지 이제 일단은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도 0. 이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이 식 보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나와야 될 식이 있다고 그랬죠. 많이 했는데 이제 이 식의 양면에 x-1을 곱하게 되면 좌변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따라서 x세제곱은 1이에요. 그럼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인 동시에 이 방정식도 만족하는 근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 세제곱도 1이 되고 베타 세제곱도 1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렇게 끌고 와요. 알파 세제곱은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과 같죠. 근데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얘도 1이 돼요. 그 위아래를 비교해 보시면 뭐라 할 수 있나요? 알파 제곱이 베타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고쳤습니다. F 알파 제곱을 베타로. 얘는 마이너스 4알파. 그럼 식은 어차피 같은 구조니까 F 베타 제곱은 알파로 바꿀 수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 4베타.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차수를 일단 알파 제곱이나 베타 제곱을 떨어뜨렸는데 차수를 문제는 이제는 차수는 떨어뜨렸는데 문자가 공통이질 않아요. 얘는 베타, 얘는 알파.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시 이 식을 씁니다. 문자를 공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식이 있죠. 이 식은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여기 알파 자리 대신에 F 베타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대신에 여기 돼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베타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죠. 여기는 뭐 똑같으니까 베껴 쓰면 되죠. F 베타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여기 다시 F 알파는 4알파 플러스 4가 되고 이걸 2항까지 했다고 칩시다. 그럼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얘도 F 베타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일반화시키죠. 이 부분을 일반화시키면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 얘를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이 알파와 베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fx는 여기 써 있어요. x에 대한 2차 다항식. 그리고 제곱합에 있는 개수가 1이죠. 그 2차에서 1차를 빼도 어차피 2차네요. 그럼 이 내용 아니에요? 여기는 이 좌변식은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며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이죠. 걔는 맨 위로 가면 여기 있어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며 x 제곱께서 1인 2차 방식은 제다. 이 문제에서는 얘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fx-4x-4는 제입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된다. 이항을 하죠? 그럼 fx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가 된다. 그래서 p값은 얼마입니까? 그럼 p값은 x 앞에 있는 개수 5가 되고 q값은 상수항 5가 됩니다. 둘을 더하면 10이 정답이다. 이거 돼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한 허근 알파를 가질 때 허근이랍니다. 알파가. 알파 세제곱은 근데 실수예요. 알파가 뭔지 모르겠지만 3번 곱하면 실수가 된답니다. 모든 실수 p의 값의 곱을 계산하시오.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일단 근이잖아요. 잘 모르지만 근이니까 식에다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p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하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알파 세제곱을 원하죠. 알파 세제곱 만들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양변에 알파를 한번 더 곱합니다. 그럼 얘가 알파 세제곱이 돼요. 마이너스 p 알파 제곱 플러스 p 알파 플러스 p 3 알파. 근데 알파 세제곱이 실수이기 때문에 알파 세제곱만 남기고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p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이렇게. 근데 얘가 실수래요. 알파 세제곱이 실수면 우변도 실수가 되죠. 같은 거니까. 자, 좀 더 식을 정리해 볼게요. 위에서 보면 여기 여전히 차수가 높아요. 알파에 대한 2차식이죠. 근데 위에 보니까 이 식에서 알파 제곱을 정리할 수 있어요. 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알파 제곱을 알파에 대한 1차로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 자리 대신에 여기 자리 대신에 이걸 대입해요. 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마이너스 P알파 마이너스 3알파. 그 분배합니다. P제곱 알파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P알파 마이너스 3알파. 자, 이제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 알파가 허근이잖아요. 근데 P는 실수죠. 알파는 허수, P는 실수. 여기서 뭐 하냐면 실수와 허수를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럼 결론은 알파가 있는 거 모으고 알파가 없는 걸 따로따로 모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모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알파가 있는 P제곱은 1이 갈 테고 알파 없는 마이너스 P제곱은 1이 갈 테고 마이너스 3P 1이 가고 알파 있는 P알파 1이 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알파가 1이 가겠죠. 되셨어요? 이게 누구냐? 이거 결국은 누구예요? 이게 알파 세제곱이에요. 이게 알파 세제곱이에요. 근데 얘가 실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 부분은 실수인 건 확실하죠. 근데 지금 여기는 알파라는 허수가 붙었기 때문에 이 허수 부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실수값이 얼마가 돼야 되죠? 0 돼야 돼요. 그래서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문제 보니까 그렇게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P값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됐네요. 실수 P값의 곱을 구래요. 근과 계수 관계네. 그죠?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분의 C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됩니다. 근 구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근의 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 뭐 인수분해 안 된다고 근의 공식 대입해서 이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